전국 각지에서 농부들이 모였습니다. 먹기 좋게 잘 지어진 밥을 양파자루와 삼나무 상자에 나눠 담습니다. 3월이면 농사 준비로 한창 바쁠 때, 그런데 이 농부들은 밥을 들고 산으로 갑니다. 발을 멈춘 곳은 대나무 밭 아래입니다. 곡괭이로 살살 파더니 들고 온 밥을 땅에 묻습니다. 여기 배에다가 이렇게 밥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참 까다롭습니다. 종이로 덮고 나무가지로 숨구멍을 내고, 꼭 비밀스러운 제사 같죠? 따로 밥만 깔기도 합니다. 산중에 허옇게 밥길이 났습니다. 마지막은 낙엽으로 보인을 합니다. 파묻은 밥은 이제 흙과 농부들만 아는 비밀이 됐습니다. 도시에서는 높이가 중요합니다. 흙을 덮고 수직으로 상승하며 성장을 하죠.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흙이 없어도 사람 사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느리게 사는 게 좋은 사람들은 흙으로 옷을 해 입습니다. 이 흙빛엔 분명 비밀이 있을 겁니다. 아토피 질환에 흙을 바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이면 감쪽같이 낫는 비결, 그것도 흙 속에 있습니다. 흙은 또 그릇이 됩니다. 특별히 모양은 없지만 흙은 사람 손에 따라 천가지 만가지 모양을 냅니다. 형태가 없으면서 형태가 되는 것, 그것도 흙의 성질입니다. 이번엔 걸쭉하게 반죽을 해서 처바릅니다. 입고 먹고 자고 사람 사는 일에 일일이 끼어드는데도 잘 모르는 것, 그것이 흙입니다. 사람이 흙과 더불어 산 지는 오래됩니다. 씨앗을 주면 열매를 내놓는 참으로 기특한 존재. 다른 생물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흙과 씨름하는 이 벌은 지금 자기 집 지을 벽돌을 만드는 중입니다. 제비도 봄이면 먹이보다는 집 짓는 일에 더 신경을 씁니다. 흙 나르는 일에 은근히 경쟁이 붙죠. 줄무늬 감탕벌은 파이프 모양으로 집을 짓습니다. 침으로 흙을 붙여가며 집을 짓는데 솜씨가 기가 막힙니다. 제비집은 지푸라기와 마른 풀뿌리 등 건축 재료가 더 다양합니다. 불과 3, 4일 만에 집 공사는 끝. 청호반세 집은 흙벼랑에 있습니다. 지금 청호반세는 가장 귀한 것을 이 흙 속에 감춰두었습니다. 흙이 감싸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 그러나
흙이 간섭하는 영역은 이보다 훨씬 크고 또 넓습니다. 눈을 아래로 돌려 발 아래를 보면 뜻밖의 넓은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총천연색 기랍잡이 암컷이 지렁이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지켜보던 수컷의 관심은 오로지 짝짓기입니다. 짝짓기를 끝낸 암컷은 꽁무니 끝으로 1cm가량 흙을 파고 알을 낳습니다. 흙은 지름 2.5mm 생명을 품은 자궁이 됩니다. 땅속은 천적도 막고 동시에 새끼도 키워야 하는 작은 생명들에겐 은신처입니다. 흙은 1,000평 정도의 곤충의 알, 유충, 성충 등 적어도 5억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백만 종이 넘는 곤충 가운데 95%는 이렇게 생애 얼마 동안은 꼭 흙 속에서 살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보라색 쌀알 같은 알집에서 지렁이가 나옵니다. 지금은 노란색이지만 흙 속의 산화철을 흡수하면 곧 빨간색이 되죠. 녀석은 평생 몸 전체를 흙바닥에 묻힌 채 살게 됩니다. 열흘째 기랍잡이가 낳은 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에 비해 과장된 얼굴, 본능처럼 수직으로 굴을 파고 올라갑니다. 녀석은 얼굴이 무기입니다. 큰 턱으로 사냥감을 물고 늘어져 집 안으로 끌어들이죠. 바위 아래 낙엽의 침범을 막는 조그만 틈새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투가 한창입니다. 사냥꾼의 연속 공격. 침을 맞은 개미는 서서히 마비가 되면서 모래늪으로 빠져듭니다. 승자는 강력한 턱을 가진 명주 잠자리 애벌레. 몸 전체가 레이더입니다. 아주 예민하죠. 녀석은 그늘 밑 습기가 없는 푸슬푸슬한 흙에 깔때기 모양의 함정을 팝니다.
불과 15분. 여기가 일명 곤충들의 지옥입니다. 아차, 정신 놓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공중에서는 좀 색다른 전투가 전개됩니다. 1g당 4.7kcal의 에너지. 이 나무는 낙엽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나무는 이 보호덮개로 눈과 비를 막고 비가 오면 흙이 떠내려가지 않게 해 뿌리를 보호하죠. 낙엽의 마지막 에너지는 썩어서 뿌리 끝에 가 닿습니다. 햇볕도 안 들고 습도도 높고 먹이는 많고 낙엽 아래는 작은 곤충들이 살기에 참 좋습니다. 마디마다 두 쌍씩 다리가 달려있는 노래기는 여기서 죽은 식물들을 먹고 삽니다. 보기 좋은 노란빛의 넓적한 몸을 가진 녀석은 와충류. 습도가 높은 곳에서만 살 수 있죠. 점액질을 내서 거친 흙 위를 미끄러지듯 다닙니다. 고둥도 축축하고 어두운 이곳이 좋습니다. 녀석은 발바닥에서 분비되는 점액을 뿌리면서 미끄러지듯 이동하죠. 시설을 이용해 이끼나 반쯤 썩은 가랑잎, 나무 등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곰팡이, 세균, 조류 같은 것을 좋아하는 녀석들도 여기 삽니다. 5mm도 채 안 되는 톡톡이, 응애. 먹이는 지천이고 다 차려진 밥상 깨끗이 청소하는 게 녀석들 일입니다. 덕분에 홀가분해진 흙은 물질 순환이 빨라집니다. 언뜻 보이는 집게발. 전갈 흉내를 내는 안진배입니다. 크기는 겨우 2, 3mm. 1mm 크기의 응애입니다. 집게를 치켜들고 쫓아가는 안진뱅이. 결국 사냥에 성공하나요?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생물들의 삶. 대부분 우리는 이 밀리미터 세기를 잊고 삽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흙 속에서 보내야 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나무 뿌리 아래 축축한 곳엔 매미가 애벌레 시절을 나고 있습니다. 길고 하얀 몸뚱아리. 녀석은 꽃무지 애벌레입니다. 난지 반년. 지금 이 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치를 만들어 번데기 상태로 한 달. 흰점박이 꽃무지가 되기 위해 진통을 겪습니다.
까만 날개, 등에 흰 점박이, 온몸에 힘이 생기면 밖으로 나옵니다. 땅에서 보낸 세 계절, 흰점박이 꽃무지는 드디어 그 끈질겼던 땅의 중력에서 벗어납니다. 땅강아지, 녀석의 생활 공간은 주로 땅속입니다. 당연히 땅굴은 잘 파야죠. 이때 개미 한 마리, 끈끈한 분비물 한 방 쏴줍니다. 들썩들썩 흙 속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니는 땅강아지의 이동. 이 길은 빗물, 곰팡이, 세균, 더 작은 곤충들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알을 낳고 부화하고 먹이를 먹고 사냥하고, 땅강아지 평생에 드라마틱한 사건은 거의 땅속에서 일어납니다. 덕분에 흙도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질서정연하게 쌓아 올린 흙탑. 벽돌 모양으로 봐서 녀석은 긴 몸을 가진 것 같습니다. 탑 주인은 이 안에 사는 모양입니다. 지러이구만요. 탑은 녀석의 배설물이었습니다. 바달만한 크기로 쌓아올린 흙집. 이곳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천적이 와도 타고 넘지 못하는 천연 요새입니다. 여기저기 가득 쌓아놓고 마지막 땅속으로 들어갈 때는 꼭 입구를 닫습니다. 녀석이 먹는 걸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자기 체중만큼 먹어도 되죠. 이런 썩은 식물 특히 좋아합니다. 지렁이는 흙 먹고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 먹는 건 이 속의 유기물입니다. 낙엽도 빼놓을 수 없는 먹이죠. 아랫입술과 입 천장으로 꽉 잡고 깨끗이 청소합니다. 배설물에는 이런 영양분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많은 곳은 아주 영양 많은 땅이 되는 거죠. 녀석은 힘이 장사로 자기 체중보다 50배나 무거운 흙덩이를 밀치면서 굴을 파나갑니다. 이 길은 물이 통하는 배수로, 공기가 통하는 통풍구, 식물 뿌리가 자라는 길이 되기도 하죠. 몸에 난 가시 같은 짧은 털, 이걸로 이동할 때 몸을 지탱합니다. 몸속에는 긴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죠. 거친 흙이 긴 몸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번식을 합니다.
흙은 이 미생물로 코팅이 된 채 몸 밖으로 나갑니다. 아무리 거대한 농기구도 땅 아래 30cm 이상 파기가 어려운데 지렁이는 보통 1m, 겨울잠을 잘 땐 3m 땅을 팝니다. 땅과 사람에겐 최고의 농기구입니다. 땅 아래를 다니는데도 표가 나는 녀석. 들썩이는 봄이 좀 큰 녀석입니다. 두더지가 사냥을 했습니다. 단백질이 많아서 아주 좋아하는 먹이. 머리를 끊고 깨끗이 흙을 뺀 후 먹어치웁니다. 한 끼 식사량은 지렁이 10마리 정도. 눈은 거의 안 보이고 땅 밑 5cm까지 냄새로 먹이를 찾아내는 녀석의 코가 또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흙은 거의 맨몸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낙엽을 덮든 풀을 입든 꽃으로 치장을 하든 대부분 무언가로 감싸고 있습니다. 흙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흙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흙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흙 속을 보려면 과학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멸균수에 흙을 넣고 1,100가량 희석한 다음 먹잇감이 되는 배지 위에 흙물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불과 한 방울. 하지만 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맹렬한 기세로 움직이는 이 녀석들은 박테리아. 잣숟가락 하나에도 5천여 종, 약 1억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쉴 새 없이 주위의 산소와 온도를 측정하며 살만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흙은 바로 박테리아의 집입니다. 이 안에서 먹이를 먹고 이 안에서 식구수를 늘려나가죠. 크기는 100만 분의 2m.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흙에 딱 붙어서 흙의 일부처럼 살아갑니다. 녀석은 인살을 먹고 사는 박테리아입니다. 인살이 많아 영양 과다가 된 흙을 다이어트 시켜주는 녀석이 바로 이 박테리아.
비료를 많이 뿌린 땅에는 꼭 있어야 하는 녀석입니다. 이가 없는 박테리아는 온몸에서 분해 효소를 내 온몸으로 먹잇감을 녹여 먹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박테리아는 크기보다 개체수로 살아가는 전략을 씁니다. 가장 빠른 녀석이 18분마다 분열해서 순식간에 개체수의 2배로 불어납니다. 먹이, 온도, 습도만 맞으면 이틀 만에 온 지구를 덮어버릴 겁니다. 엄청난 폭발력이죠. 비가 온 뒤 산에서는 독특한 흙냄새가 납니다. 방선균이 분비하는 지오스민이라는 물질 때문이죠. 이렇게 포자를 만들어 번식합니다. 대부분 미생물은 축축한 낙엽 아래 많습니다. 이 허옇게 보이는 녀석은 곰팡이 덩어리인 균사체. 물론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곰팡이는 균사라는 가느다란 실을 뻗어 죽은 동식물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흡수합니다. 동물로 치면 소화관이죠. 아무리 복잡한 화합물도 곰팡이를 만나면 가장 단순한 원소로 돌아갑니다. 지상에서 가장 유능한 청소부. 이 기세로 곰팡이는 5억 제곱킬로미터의 지표면을 정복해 갑니다. 포자가 만드는 다양한 색깔, 그만큼 다양한 종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생물들도 전쟁을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종이 뻗어가다가 만납니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하죠. 서로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량작용, 병원성 균도, 이 기량작용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게다가 흙 속에는 이런 곰팡이를 먹는 녀석도 있습니다. 지렁이처럼 꿈틀대는 이 녀석은 선충입니다. 투명하고 가느다란 실처럼 생겼죠. 선충은 주사기처럼 생긴 입으로 균사의 구멍을 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을 빨아먹습니다.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선충은 이 녀석들의 가장 무서운 천적입니다. 하지만 선충도 역으로 곰팡이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요. 곰팡이들이 만든 고리에 걸리면 꼼짝없이 밥이 됩니다. 곰팡이가 자신의 몸으로 만든 함정. 걸리면 끈적한 물질로 꼼짝 못하게 하죠.
서로 먹고 먹히지 않는다면 세상은 곰팡이 천지일 겁니다. 언뜻 정지된 세계 같지만 흙은 수십억 생물들이 날마다 전쟁을 펼치는 소우주. 한때 살았던 모든 것들도 이들을 만나면 최초의 원소로 돌아갑니다. 미생물이 살고 있는 흙은 스펀지처럼 발로 밟아도 쉬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곰팡이 균사가 흙 알갱이를 잡고 있습니다. 흙이 먼지처럼 날아가지 않는 것은 미생물이 그 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식물이 흙 속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파리가 태양을 향해 뻗어갈 때 흙 속에서는 양분을 찾아 뻗어가는 뿌리. 잎과 뿌리의 협동으로 식물은 자라죠. 적당한 공기, 알맞은 수분, 풍부한 영양소를 찾아 뿌리는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지하 1m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흙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적당한 곳이다 싶으면 옆구리에서 주변과 교류할 수 있는 뿌리털을 냅니다. 이 빽빽하고 섬세한 길로 물과 양분이 지나갑니다. 덕분에 이 속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에게 전혀 새로운 환경이 생겼습니다.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은 엽록체에서 공기와 햇빛으로 합성하여 당류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얻은 당류 중 일부를 뿌리로 내려보냅니다. 광합성으로 얻은 당류 중 절반 정도는 다시 뿌리 끝으로 나갑니다. 그 당류를 얻기 위해 수많은 미생물들이 몰려듭니다. 평생 태양을 보지 못하는 지하세계. 미생물들은 뿌리를 통해 태양을 만납니다. 대신 뿌리에게 20가지가 넘는 무기 영양분을 제공하죠. 미생물을 거느리는 범위, 이것이 뿌리의 영역입니다. 식물이 없는 맨 땅에는 미생물이 거의 없습니다. 둘은 한 몸처럼 살아갑니다. 그 미생물 중 하나, 구슬처럼 생긴 이것은 마이코리자라는 곰팡이입니다. 식물에게 당류를 얻는 대신 뿌리가 갈 수 없는 좁은 틈까지 가서 양분을 얻어옵니다. 척박한 땅에서는 식물의 양분 흡수율을 2000배나 올려주죠.
균사를 뻗어 식물의 뿌리 조직 세포에서 살아가는 마이코리자. 이 때문에 식물에겐 뿌리가 3cm나 더 생겼습니다. 소나무는 척박한 곳에서도 뿌리를 잘 내립니다. 이 송이버섯 균 때문입니다. 이 균은 소나무 뿌리를 촘촘히 둘러싸 뿌리의 표면적을 확장시킵니다. 흙에서 생명이 나는 건 이 작은 조절자들의 힘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로 지구 전체를 흔들어 움직입니다. 최초의 관계가 이렇게 무성한 관계를 낳았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 자연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이 모든 관계들을 집약합니다. 얼음, 또 산딸기, 머루, 다래, 그리고 산삼. 하지만 정작 귀중한 것은 땅속에 감추고 있다는 걸 자연은 알게 합니다. 많은 수확을 위해 사람들은 땅을 개척합니다. 흙이 죽어버리자 살충제와 농약을 뿌리기도 합니다. 길어봤자 세대 주기가 20시간인 그들에게 그것은 핵폭발이었죠. 미생물이 죽어버린 흙은 껍질만 남은 빈집이 됐습니다. 농부들은 일주일 뒤 다시 대나무 숲을 찾았습니다. 묻어두었던 밥은 진짜 보물이 돼 있었습니다. 수억 미생물들이 사는 완벽한 생태계. 대나무 뿌리에 사는 미생물들이 고스란히 밥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 먹는 밥이 미생물 밥이 된 거죠. 농부들이 필요한 것은 이런 원시 상태의 토착 미생물입니다. 설탕을 넣고 버무리면 미생물은 잠시 활동을 멈추고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농지로 가져와서는 물에 개어 희석시킵니다. 미생물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농약 대신 뿌립니다. 그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불과 3일 만에
그들의 영토가 돼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그 어떤 것도 필요 이상 자라게 하지 않고 흙을 살아있게 하는 존재. 이들의 힘으로 씨앗은 자랍니다. 또 흙과 쌀겨를 섞어 발효시킨 후 비료 대신 뿌립니다. 농부는 어찌 보면 미생물 관리자입니다. 그 미생물이 작물을 키웁니다. 잡초가 무성한 과수원. 이렇게 농사지어도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먹고 먹히고 서로 기대고 경쟁하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 농지에 살았던 모든 생물들의 삶을 응축해 열매가 납니다. 이 열매에는 흙을 알게 된 사람의 목도 담겨 있을 겁니다.